저는 이번 인사이드 세일즈 포럼 진행을 맡게 된 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이어서 저희 이번에 인사이드 세일즈가 제2회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인사이드 세일즈 포럼에서는 인사이드 세일즈의 정의, 중요성, 그리고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이번 제2회 인사이드 세일즈 포럼에서는 세일즈의 경험이나 성공 사례, 그리고 현재 사용 주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3개의 세션, 4개의 세션으로, 죄송합니다. 4개의 세션으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첫 번째 세션에서 B2B 세일즈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고객의 거부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인사이드 세일즈를 직접 준비하실 때 필요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사이드 세일즈의 실제 효과를 게스트분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준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래도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답변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보조 충전기가 있거든요.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10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진국 JKL 컴퍼니의 이진국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이드 세일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저희가 이제 1차 포럼을 하고 나서 딱 6개월 만에, 딱 반년 만에 뵙는 거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업계 1등 기업이라고 하는 IT 기업의 유수한 기업들을 제가 이제 세일즈를 도와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통찰도 얻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특히 인사이드 세일즈 부문에 대한 어떤 제가 얻었던 지식이나 통찰들을 조금이나마 오늘 1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먼저 사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부와 대한 어떤 이 거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 세션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일즈 준비 과정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모신 게스트분과 생생대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국내 B2B 인사이드 세일즈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드 세일즈란 무엇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그리고 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란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동이 됐는데, 필드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접하는 한계들, 그리고 B2B 시장이라든가 B2B 어카운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확장이 되는데, 그런 어떤 수요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드 세일즈를 계속해서 뽑을 수도 없고, 무한정 뽑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ROI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ROI가 극대화된 형태의 B2B 영업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세일즈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사명 자체는 필드 세일즈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확장된 영업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매출, 그 중에서도 추가적인 매출, 큰 폭의 추가적인 매출을
확장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 인사이드 세일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명이고요. 예. 그래서 그 인사이드 세일즈의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 확대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출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세일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필드 세일즈와 협업을 하면서 필드를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면대면의 고객과의 접점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면대면의 접점을 이루기 전에 인사이드 세일즈가 그 어떤 접점을 가장 최적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또 인사이드 세일즈의 역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오게 된 어떤 모델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오늘자 기사, 뉴스에 나온 기사를 이제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판교 테크노밸리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뭐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소프트웨어로 해서 전문화돼서 커온 기업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거를 팔았던 그 회사에 재직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참 토양이 척박하죠. 토양이 척박하지만 제품이 그렇게 또 안 좋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데, 또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은 많이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잘 팔리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판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접근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뭐 오늘 주로 말씀 나눌 내용이 인사이드 세일즈인데, 그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해서도 어떤 모델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모델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완전 협력적인 어떤 모델, 그러니까 인사이드 세일즈와 필드 세일즈가 같은 어카운트와 같은 매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독자적 자립형, 맨 밑에 있는 스탠드얼론 방식의 독자적 자립형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부 협력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 방식이 이제 일부 협력형인데, 그 스탠드얼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영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도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좀 상당히 미약한 요소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세미 파트너드 모델, 부분 협력 모델로 가면서 더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그 관심이라든가 도입의 어떤 그 정도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솔루션의 세계들, 뭐 클라우드라든지 가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트렌드로 갔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일즈 모델에서도 인사이드 세일즈는 앞으로 세일즈 모델의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이드 세일즈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A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규 인사이드 세일즈를 진행을 하면서 잠재 어카운트 프로파일링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니즈 확인까지, 그리고 내부 에스컬레이션 하는 것까지를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우리가 리슨 투 콜을, 그러니까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위해서 고객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래서 약 1년에 약 4회 이상의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많이 이루게 됐는데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타겟티브를 초반에 준비를 했는데, 같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000대 기업을 우선 이제 선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A 기업의 고객이지만, 이제 저희 그 A 기업이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어서 사업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 그래서 A사의 고객이지만
비사업팀의 고객이 아닌 그런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를 700여 개 정도 리스트업을 하고 매출 범위 또 따로 한번 그 추출을 해서 맨 위에 있는 그 굉장히 큰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는 탑 어카운트들은 이제 또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저조한 쪽도 제외를 하고 미들 레인지에 있는 어카운트를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DB 업데이트가 내지는 어떤 트랜잭션이 1년 이상 있지 않았던 그런 어카운트를 또 500여 개를 추출을 한 건데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또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DB에 대한 얘기, 그 DB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타겟 DB를 선정하는 과정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거 자체가 실제로 세일즈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DB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하지 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DB,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되는 DB들까지 해가지고 총 3,000개 정도 어카운트를 이제 타겟 DB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과들을 얻었느냐면 그 버티컬 시장을 발굴하게 됐는데 그 버티컬 시장의 발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버티컬 시장을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다 내지는 공공이다 이렇게 발굴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공공 버티컬 중에서도 종업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곳은 일단 제외하고 공사공단을 제외하고 규모가 작은 곳 중에서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가 되지는 않는 어카운트를 30여 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했고 그 중에서 A 공단의 경우에 최초로 이제 저희가 그 인사이트 세일즈를 통해서 컨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에 또 참여를 하셨고 세미나 이후에 또 좋은 질문과 의견도 남겨주시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세컨 터치, 서드 터치까지 가면서 이분이 전에 그 A 기업에 가졌던 그 어떤 좀 좋지 않았던 이미지가 계속 가면서 훨씬 더 좋아지면서 그리고 아예 오픈을 하시고 이제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왜 지방 이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이전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내려간다, 연말에 움직일 예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오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개가 돼서 결국에는 그 A 기업의 고객이 된 전에는 A 기업의 고객이 아니었던 그곳이 이제 A 기업의 고객이 됐는데요.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레퍼런스 세일즈를 할 수 있었던 버티컬 산업군에 대한 레퍼런스 세일즈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다음에 뭐 브랜드 이미지는 또 여지없이 또 많이 제고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 기업은 TM 기업 그냥 또 뭐 바꾸려는 것보다 뭐 바꾸라고 하나보다 팔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루션 기업으로 기술 기업으로 포지션이 되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 그 실제로 그 진행이 되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봤을 때 그 고객들이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는 또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세일즈 리드가 300개 가까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일즈 리드가 추출이 됨으로 인해서 뒤에 이제 이 위쪽에 보면 고객 니즈 확인 및 내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저 문장이 있는데 그 세일즈 리드는 그 니즈 확인 중에서도 반트, 그러니까 버짓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담당 어서로티 그리고 니즈라든가 그리고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 그런 리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뭔가 확인된 리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리드들 중에서도 10여 개가 실제로 어카운트 딜로 이어졌던 그래서 상당히 적지 않은 매출을 가져다 줬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중에 하나는 세일즈만 이루어질 경우에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사실 세일즈만으로는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4회 이상 개최를 하면서 이 회사, 이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인사이드 세일즈를 이제 저희가 전개를 하면서 A 기업에서 쭉 시간의 함수로 쭉 이제 흘러가는데요, 지금. 그 2015년에 스타트를 해서 쭉 이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이제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변화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리드가 50 몇 개 이렇게 추출이 되다가 나중에는 80 몇 개로 이제 증가하죠. 그리고 네 번째 분기부터는 90 몇 개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최초로 이제 세미나를 이 A 기업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이 세미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고객들이 가지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낯설어 했던 그런 고객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왜 성형외과에서 자주 접하는 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포 애프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전개하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실제로 문을 많이 열기 시작해서 이 앞에 있는 5랑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주당 평균으로 약 5개 정도의 그 리드가 나왔던 게, 그 세일즈 리드가 나왔던 게 실제로 10개 이상으로 늘어났던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해 나왔던 리드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건데요. 그게 뭐냐면 DB 소스별로 보면 이제 P1, P2 세미나라고 하는 어떤 그 DB 버티컬로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좀 적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P1의 그 이 DB로 분류해서 봤을 때 47%나 되는 DB가 그 리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 셋에는 우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더 높구나. 왜 그럴까를 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P2의 셋 어카운트 셋을 보니까 저조해요, 굉장히. 그러면 이쪽에는 우리 솔루션이 잘 소구가 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카운트 셋별로 좀 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DB 소스별로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좀 놀라운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B2B 세일즈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세일즈 사이클이 길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3에서 6개월 사이에 구매가 예정된 세일즈 리드가 실제로 38%나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업 기회들이 주위에 많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업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흘려보냈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 A 기업도 사실 우리가 그 뭐 접한다고 해서 바로 되겠어? 그런데 또 욕심을 낼 때는 그런데 왜 바로바로 세일즈로 안 이어져?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또 이런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규모별로 보면 또 이 규모별로도 또 의미 있는 우리가 그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1에서 100, 101에서 300, 301 요거는 이제 종업원 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종업원 수가 높다 그래가지고 많다 그래가지고 세일즈 리드가 더 많았던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솔루션이란가 우리의 제품이 우리의 서비스가 소구가 되는 그런 어떤 세그먼트는 꼭 크다고 해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어떤 사례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티컬리 이제 이러이러한 분석을 또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러블리 그러니까 어떤 담당 이제 실무 중간 관리 의사결정권 레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일단은 리드를 나왔던 현황들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본 거고, 자 여기서 보면 고객들이 문의하는 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비용에 대한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알고 보니 기술 문의가 더 많았던 거예요. 예, 구축 사례에 대한 그리고 연동 관련한 이런 어떤 문의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사실은 구매에 있어서 고객이 관심을 가지는 구매에 있어서는 두 번째더라. 예, 또는 두 번째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저희 제품 참 좋은 제품 나왔고요. 이번에 한번 써보시면 그러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죠. 예, 왜냐? 그런 영업들은 무수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제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액 얘기해봤자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관심 받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사이드 세일즈 이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A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지만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라고 하면 실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를 한번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에는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했고, 그 결국에는 매출로도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지만 또 우리가 어떤 제품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어디로 또 소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그런 통찰이라고 같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기업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유망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파트너 리크루팅을 위한 그 인사이드 세일즈를 채택을 했었는데, 그 타겟 DB 물론 선정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는 비슷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전략적 마케팅 접근이 좀 부족했던. 예.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진행 예정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성과 면에서 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다른 그 어떤 이 접근이었으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까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기 전에는 조금 어렵게 들렸던 내용이 인사이드 세일즈의 그 실제 프로세스와 사례를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명확하게 이해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정말로 명확했나요?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 정말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은데요.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부 많이 당하시죠? 예, 저도 많이 거부 당해봤고요. 그런데 그 거부의 진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거부하는지? 예, 그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거부에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거부. 왜? 여기 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싫었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왜일까요? 처음에는 잘못된 거부거든요. 예. 결국엔 지금 또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그런 건데. 자, 잘못된 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거부도 물론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잘못된 거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부는 왜 일어날까? 거부의 5가지 진실. 예, 제가 마켓스타 재직 시절에 US 본사에서 이제 배웠던 거부의 5가지 진실, 심지어 근거, 인데 주로 예스를 얘기 안 한답니다. 사람들은 노라고 얘기하기 쉽대요. 습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접하는데, 아니 그거 있잖아, 아니 그게 말이야, 앞에 아니가 붙어요.
습관적으로 붙거든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붙는 건데, 예, 그러면 그만큼 안위가 많다는 거죠. 얘보다. 예. 그리고 변화가 싫습니다. 일단 누군가 다가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이거를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가 혹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변화가 싫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전에 나쁜 기억이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났다가 자기가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아픈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숨겨져 있는 니즈. 자기도 몰라요. 필요한지 안 한지. 여기는 이자가 숨겨져 있는 거. 니드라고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실은. 예. 그리고 왠지 혹시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당할까봐, 예, 불법적인 거에 노출이 될까봐 좀 싫은 거죠. 그래서 5가지의 그 어떤 심리적 근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들으시면서 혹시 그렇지, 그랬었지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나도 그런 것 때문에 거부당했었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그 얘기 뭐냐? 거부당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뭔가 좀 잘못이 있는 사람이거나 라고 굳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당당해지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거부를 당하면 일단 우리가 좀 싫어요. 싫은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거부를 맨날 거부당하는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거부를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2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질질 끄는 거예요. 예. 뭐 이메일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 드릴게요. 또는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볼게요. 뭐 이런 식의. 예. 바로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끄는 거죠. 지연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거부를 나타내는 증상들이 이제 2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 2가지가 있는데 거부를 당하면 그러면 기분은 나쁘긴 하지만 극복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자,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 의미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데이터인데 거부를 당한 경우들을 이제 나눠본 거예요. 보니까 담당자 없음, 뭐 바로 거부 여기도 있지만 바쁘고 관심 없음도 있고 연결 거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예, 내 목소리가 기분 나빠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썼던 워드라든가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야기들 이런 썼던 이야기들 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접근했는지 나를 누구라고 소개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걸 보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 도입하는 그 워드 자체를 바꿨습니다. 예, 처음에 도입하는 워드 자체를 바꿨더니 실제로 거부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거부라고 하는 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예, 그래서 거부를 당하시면 이제 한번 분석하고 한번 써보세요. 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이게 적어보니까 그날에 내가 거부당했던 사례들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거부였는데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싸웠어요. 예. 이게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왔던 게 안 좋았던 게 안 좋은 걸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결과가 또 안 좋게 이어졌던 거구나. 그럼 내일은 밝게 출발해야지가 가능할 수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치환할 수 있습니다. 예. 뭐냐? 그러면 왜 거부했을까? 나한테 거부를 했던 이유는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서 또는 내가 얘기했던 단어가 좀 싫어서 그게 와닿지 않아서 혹시 오늘 뭐 이분이 예전에 알던 누군가가 우리 회사하고 안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으로 치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부는 극복할 수 있는 거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피서철이 다들 여름에 휴가 계획 잡고 계실 텐데
분명히 자기는 어떤 파라솔 밑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태양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객한테 이제 다가가실 때 거부를 만나신다 하더라도 본인을 태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다가가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케이.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접근으로 해보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극복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준비된 내용은요. 인사이드 세일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준비 과정 중에서 권유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특히 응답 없는 이메일에 대해서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시는 마케터분들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졸리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졸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돌발 퀴즈 하나 빨리 내고 가겠습니다. 예. 거부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63%의 세일즈맨이 몇 번의 거부를 극복한 다음에 세일즈를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번일까요?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숫자로 얘기하시면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송상호님 38번 너무 많고요. 38번 동안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예. 참조로 10자리 이하입니다. 100번씩 우리가 5번, 이동환님 5번, 예, 정확하게 맞히셨고요. 5번의 거부를 극복하고 나서야 세일즈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예, 5번도 많아요. 혹시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5번이라고 하는 거부가 얼마나 극복하기 쉽지 않은 거부인지 아마 생생하게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준비 과정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은 스태프분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사이드 세일즈 준비하려면 뭐부터 준비하면 되냐? 자, 하기 전에 정의에 대해서, 세일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같이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디파인 하고 가겠습니다. 세일즈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두 번째 정의가 굉장히 더 중요한데요. 원하면서도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또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세일즈의 하나의 또 정의라고 한답니다. 자, 두 번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면접을 하거나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가끔씩 꿈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한 열에 한 명 정도나 꿈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꿈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그럼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하물며 고객이 뭘 사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뭘 사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예. 너무나 많은 경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도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은. 예. 뭐 몇 개 주세요?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요. 예. 공급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나 가능했던 얘기이고, 이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시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세일즈의 어떤 스텝들은 적어도 3번의 스텝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세일즈 방법론에서 프로파일링이 먼저 일어납니다. 서로 누군지를 안면식을 익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목소리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뭘 원해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원하면서도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반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세일즈맨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과 만나면서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이 또 세일즈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일즈가 쉽지 않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사이드 세일즈를 한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그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빠르게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DB입니다. 우리 B2B 세일즈 함에 있어서 DB 어디로 가야 될지, 문 앞에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막막한 거거든요. 인사이드 세일즈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한다면 DB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요 요소입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요소이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간과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휴먼 리소스, 라이트 퍼슨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잘 접근하도록 이 휴먼 리소스를 잘 준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맞지 않는 사람이 이 솔루션도 모르고 제품도 모르고 그 기술도 모르는데 고객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고객이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과 고객이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알기까지의 과정이 가능할까요, 이분하고?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라이트 퍼슨을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뿌옇게 해놨는데 저희 노하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뿌옇게 해놨습니다. 이건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뭐 DB든 또 휴먼 리소스든, 그다음에 어떤 리슨 투 터치 접속 사유로 해가지고 고객이랑 어떤 접속 사유로 해가지고 이 만날 것인가, 왜 우리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 고객이 왜 만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준비 왜 필요하고, 자료는 뭘로 할 거고, 처음에 누구한테 접근할 거고,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나오는 그 맨 밑단에 나오는 실제로 실행 과정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준비 과정을 보통은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이제 실행까지 가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좀 필요하더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때문에 고객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야 해? 세미나를 해야 돼? 내지는 고객과의 워크숍이 필요해? 뭐 내지는 그 고객이 지금 트렌드 자료 내지는 어떤 좋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리슨 투 터치, 접속 사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일즈 리디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인게이지 할 것인가?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 팔로우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나와봤자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누가 우리 고객인지, 고객에 대한 정보. 우리는 B2B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보다 우리 그 실제로 거기서 담당하는 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에 어디랑 많이 거래를 하셨고, 지금은 실제로 뭐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거고, 작게 해놨어요. 저희가 일부러. 보시려고 해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세일즈 파이프라인에 연결이 돼서 실제로 딜로 이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몇 개 정도,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몇 개 정도 이렇게 그걸 디파인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DB 정말 중요하고, 휴먼 리소스 중요하죠. 타임라인,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접속 사유,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리고 목표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것, 시기별로 수치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안 하셔도 어찌 보면 이것까지 다 이거 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해드린다면 일단 해보시길 바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식품 유통하는 가공해서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몇 달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40곳 정도를 터치를 해가지고 7곳 정도랑 이제 어떤 약속을 잡고 그 7곳 정도를 실제로 만났는데 그 7곳과 계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뤄냈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곳 아는 곳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곳이야. 뭐 어떻게 돼? 가능해?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업계에서는 말이야 이런 노력을 안 한다? 실제로 가보면 사실 나도 이제 그 선수 측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뭐 업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선수 측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고객을 찾아가는 이런 뭐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뭐 만나서 고객이랑 나눠보면 이제 고객이 봤을 때 신선하고 나눠보니까 믿을만하고 한번 거래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지.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인사이드 세일즈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본인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인사이드 세일즈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하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게 뭐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세일즈 기회에 미친 듯이 쫓아가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트시를 제가 반드시 하시라고 제가 지금 탈고를 못한 책에 쓰고 있는 얘기인데요. 책의 제목입니다. 혹시 괜찮으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반트시,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타임라인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돈 없이 사자고 그러는 거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일정 없이 사자고 그러는 거 말 돼요. 3년 뒤에 살게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뵈야 되는 거죠. 수요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안 사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요를 구체적으로 물어요.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가상화 왜 하시려고 하세요?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궁금해서요. 그러면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년에 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담당자인데요. 실컷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제가 세일즈 초년병 때 그분이 담당이신 줄 알고 사실 하룻밤에 100만 원을 써본 적도 있는데 그분 하고 그 밤을 새면서 술을 마시고 했었는데 결국엔 안 샀습니다. 안 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장님한테 무지하게 깨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저한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됐거든요. 제가 이런 반트시를 얘기할 수 있었던 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미친 듯이 쫓아다녔을 때 우리는 사실 시간적 한계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라이트 퍼슨인가를 분명히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장님과 말씀 나눈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어떤 예상하면 될까요? 혹시 뭐 내부적으로 품이 안 올리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그럼요. 이사님한테 올리죠. 라고 하는 답변을 또 많이 들으실 수 있어. 그러면 이사님에서 그 결제가 이루어지나요? 이 정도 거는 이사님에서 안 끝나요. 그러면 이게 하세월일 수 있겠구나. 이사님도 뵈러 가야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에 대한 어떤 고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한번 꼭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고 RFP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복권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쟁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한 번쯤 꼭 보시길 바라고 제가 좀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스트분하고 인사이드 세일즈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게스트로 참석해주신 손용준 부장님은 현재 STX 계열사인 포스텍 인프라 사업 시스템팀 팀장님으로 계십니다. 처음으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을 했고요. 그 인사이드 세일즈를 약 3년 전에 처음 접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이셨던 거죠? 인사이드 세일즈를 처음 들으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를 취급을 하는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네. 또 그러한 그 어떤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시작은 했었죠. 네. 네. 그러시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접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를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일단 되게 새로웠고요. 네, 일단 새롭다. 특히 저희가 이제 세일즈를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또 고객에 대한 어떤 접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세일즈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정립이 된 그런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이건 칭찬은 아니고요. 그런 정립이 된 것 같다. 네. 이제 기대는 좀 하셨어요? 네. 반신반의했죠. 반신반의. 그래도 반이나 기대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선뜻 내키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 현업에 있는 부서에서 독립적인 그런 마케팅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는 당위적으로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그런가요? 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전문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제 좀 더 좋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신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좋았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내지는 안 좋았던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들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걸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저희가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트워킹 하드웨어를 유통을 하고 또 직접 고객한테 서비스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테크니컬한 면과 그다음에 시장 동향이라든지 또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객으로부터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 하는 저희들도 많이 버겁습니다.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에서 대응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또 그걸 극복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고객의 그러한 니즈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이 돼야 되는데 뭐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발굴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가기가 그런 퀄리티까지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실례로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발언, 뭐 내용, 또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상충되는 시각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인사이드 세일즈를 이제 수행을 했던 어떤 그 영업 대표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실제로 인사이드 세일즈 하시면 이 정도는 할 텐데, 그죠? 네? 뭐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쵸. 고객한테 이런 형태의 유도라든지 그 고객의 뭘 말하는가, 고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 제가 봤을 때. 이제 좋았던 좋은 점은 진짜로 좋았던 일화가 있으시나요? 일화가 있어요. 뭐 많은 성공 사례나 이런 거보다는 특이한 개념으로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비사의 장비를 취급을 합니다. 하는데 오래전에 비사의 고객이셨던 분이 실제로 고객 사용하고 계셨고 그런 분이 이제 이런 인사이드 터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불만을 토로하셨죠. 비사?
B사에서는 한번 이렇게 하더니 지금까지 연락도 한 번 없다. 아, 그러셔가지고 그게 이제 니즈로 올라온 건 아니고 아, 니즈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건 아니고 아닌데 어떤 서베이 채널에서 터치가 주신 됐고, 거예요. 예. 예, 그분이 네네. 이러이러한 네네. 야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예, 이런 상당히 얘기. 예, 상당히 충격이죠. 예. 저희는 세일즈 전문가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늦게나마 이제 방문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그 불만을 예. 십자포화로 여러 분 막고 하다 보니까 예.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예. 나가셨던 고객이 다시 들어오시는 네. 그런 형태로 지금도 비즈니스가 지나갔던 분이 다시 잘 들어오고. 되고 있는. 뭐 예. 어디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분당에 있는 H사라고 예. IDC 하시는 IDC 업체예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까지 대부분 얘기해서 업계에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추정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분당에서 H사 IDC는 예. 저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사례는 아주 좋은 모범 사례 같아요.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뭐 그런. 좋네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 내 친구가 정말 절친이에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팀장님한테 오셔갖고, 내가 그 인사이트에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하시면, 그래, 해라. 하지 마라. 그 절친이죠. 예, 절친이, 네, 절친이죠. 절친이 한다 그러면. 예, 일단은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을수록 저는 먼저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예. 학습이 없을 경우는 또 포인트에 벗어난 기대도 할 수 있고 또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욕심을 낸다면 우리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세일즈든 간에 이제 애프터 마케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접목시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학습을 하시고 인사이드 세일즈를 맡기시고 또 서베이나 고객 애프터 마케팅 같은 고객 접목도 하신다면 그런 그 기업마다 특성화된 인사이드 세일즈를 네. 만들어 가신다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돌발 퀴즈에서 5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거기서 한 2-3번은 극복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세 번. 숫자적인 아,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것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고, 예, 대담을 여기까지로 좀. 네. 네. 또 이제 질문하고 혹시 질문 중에서, 예. 네. 오늘 관계된 내용이 세션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저희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게스트 손윤중 팀장님께도 궁금하신 내용이나 저희 인사이드 세일즈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을 지금 창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10분간 저희가 이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질문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서베이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후에 서베이의 답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저희 새로운 포럼을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포럼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서베이 하시는 이제 답변 주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신 거를 위주로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룡님께서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의지나 감을 많이 믿고 그렇죠.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 반응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객의 거부 반응 말씀하신 건가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고객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가지는 거부 반응을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그것만 한 번 더 조금 더 디파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마우스가 안 먹죠?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설문 페이지가 있어서 설문 페이지 닫고 제가 닫아도 되죠. 설문 페이지. 그 다음에 장준님께서 추후 구축 도입을 한다면 기술적인 제반사항이나 회사 내 영업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축은 아니고요. 인사이드 SES가
구축하는 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닌데 세일즈의 어떤 모델을 회사에다가 이제 그걸 임플리먼트 그러니까 도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제반 사항이나 회사 내의 영업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영업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다 공개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아까 제가 그 인사이드 세일즈 니즈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저희는 이쪽 신규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 쪽에서도 시군구 쪽에 그 어떤 고객을 더 제가 신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쪽 약 한 260개 정도 되는 그 시군구, 우리나라에 있는 시군구를 우리 고객으로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쪽을 이러한 솔루션으로 이러한 딜리버리 할 만한 리슨 투 터치, 접속 사유로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에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객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기반 지식 정도, 베이스한 기반 지식 정도는 같이 나눠 주셔야 되겠죠. 네, 이게 좀 필요하겠고요. 유미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B2B뿐 아니라 B2C에 대한 서비스 형태도 마케팅 및 영업이 가능한가요? B2C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B2C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이 굉장히 강해 왔습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굴지의 그 IT 기업들도 여전히 B2C적으로 어떤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사실 B2B 영업을 하시면서 가지시는 한계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용훈 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인사이드 세일즈에 적합한 IT 툴이 있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IT 툴은 이거를 적용을 어떤 IT 분야에 할 수 있겠네요. 혹시 팀장님이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IT를 활용한 인사이드 툴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 만약에 그러면 분야라고 했을 때 분야요? 분야. 예. IT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층이 그 엔드 유저 고객보다는 기업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상황상 그렇죠. 예. 기기나 운영 체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업 고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인사이드 세일즈는 충분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IT 솔루션의 어떤 뭐 종류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 대기업 어떤 세일즈와 마케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IT라는 어떤 큰 테두리에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면 기업 쪽이 고객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팀장님이 인사이드 경험하셨을 적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더라. 제 얘기입니다. 예, 그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의균님께서 벤더사가 아닌 벤더사의 파트너사에서 인사이드 세일즈를 진행할 때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네요. 벤더사의 파트너사에. 네, 저희가 바로 벤더사의 파트너사예요. B사의 그 네트워킹 장비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의군님께서 주신 질문에 딱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겠다라고 권해드리겠다. 했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성님께서 그 질문 주신 게 그 B2B 시장에 마케팅에서 공개 입찰 같은 경우에도 공개 입찰.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네요. 타겟 마케팅이 유효한 결과를 많이 얻으셨는지요? 저희는 타겟 마케팅은 잘 됐는데 공개 입찰로 가면서 어처구니 없게 놓친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죠. 공개 입찰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RFP가 나온 다음에 받은 다음에 세일즈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될 텐데요. 이게 저가로 그냥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긁어서 수주한다고 하죠. 긁어서 수주하는 게 가능한 그런 게 이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참 아픔이 있는데 타겟 마케팅이 이거는 이제 영업의 마케팅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영업을 실제로 우리가 영업을 한다면 클로징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클로징까지 간다면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엔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조달청의 그 조달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 입찰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에 실제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경우에 우리 솔루션을 이제 어떤 그 마케팅에 활용한다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공개 입찰의 경우에는 그 어떤 연관성을 갖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 공개 입찰도 있지만 그 공공의 경우에도 실은 이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를 때 대부분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냥 코모더티 제품을 공개 입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정말 구체적인 경우에 사실 솔루션들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개 입찰인 것 같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예,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 세일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사이트 세일스가 가능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시간이 저희 조금 지난 한 두 질문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이도현님, 이게 굉장히 제너럴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접하는 질문이니까 받아보면 실제 도입 후 성과 지표를 활용하기에 일반 대기업의 TCO 및 ROI는 몇 %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TCO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보통 그 IT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때 어떤 솔루션 도입할 때 많이 이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얘기할 때 TCO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ROI를 얘기한다면 ROI는 이제 몇 % 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코스트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2배 내지 3배 이상의 ROI가 나왔다. 1년 내지 2년 안에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험치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의 답변을 질문을 좀 나눠볼까요? 쭉 위로 가서 최근에 올린 질문을 받아볼까요? 배성민님. 자, 여기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이미 시간을 오버해서 회사의 신제품이나 솔루션을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때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로 영업 및 마케팅하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어들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해외 쪽 얘기하시는 느낌이긴 한데 해외 마케팅도 가능할 수 하겠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전화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인사이트세일즈로. 그런데 이제 최대 효과로 영업 및 마케팅하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이트 세일즈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해외 마케팅 할 때는 정말 더 많이 효율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좀 너무나 그냥 즉답을 말씀드려서 김현수님 거까지만 제가 말씀 나눠볼게요. 가망 고객 그 DB 확보 방법에 대한 노하우나 시스템이 있는지요? 네. 신사업 추진 시에 DB 확보가 가장 어려운 듯 한데요. 제가 그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B2B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DB입니다. DB는 매경 DB, 코참 DB, 나이스 DB 많아요. 우리나라에 기업 수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매달 신설 법인이 4,000개가 넘게, 평균 4,000개가 넘게 나와요. 예, 새로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수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매년 탄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업 DB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정보를 가진 그 연락처라든가 담당자 정보는 없죠. 그거는 알아도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알아도 취득을 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하기 때문에 DB 확보는 사실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떤 세그먼트로 100만 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그먼트로 어디를 우리가 소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DB를 취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노하우나 시스템이 있는지요 말씀하셨지만 예, 저희 노하우 물론 있고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CRM 시스템을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CRM 시스템은 너무나도 우리 그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어떤 실행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실제로 어떤 노하우라든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기도 하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금일 네. 인사이드 세일즈 포럼에서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참석해주신 손준 부장님께도 감사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진국 대표님 30초 마무리 멘트. 30초. 30초 너무 안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세일스 팁, 인사이드 세일스 팁을 좀 나누고자 많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꼭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이드 세일즈의 사례들 보면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레슨원을 좀 얻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거부에 대한 어떤 진실을 보셨죠. 당당하게 세일즈 하시기 바랍니다.